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백일해 환자가 1년 만에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첫 100일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개월 영아라고요. 네,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첫 사망 사례는 2011년부터 100일에 관련 사망자 수 집계 실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유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DPT, 보통 우리가 파상풍과 더불어 100일의 첫 예방접종을 생후 2개월에 하는데 이번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였고, 즉 1차 예방접종 이전이었죠. 10월 31일 날 양성으로 100일에 확진되고 입원 치료받다가 증상이 악화돼서 11월 4일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너무 안타깝고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100일에 하면 기침을 100일 동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100일에는 보르텔라 퍼투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데 이게 보통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충동증인가 또는 알러지성 비염인가 또는 알러지성 기관점인가 천식인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뭔가 하지만 주요 증상이나 감염 경로가 코로나랑 비슷한가요? 우선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감염 경로는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이 비슷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든 또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든 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일이든 우리가 사람이 밀집되고 또 우리가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그 우리가 면역체에 구멍이 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예. 10명인데 비가 내리는데 8명이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그 우산은 8명이 갖고 있지만 10명이 다 비에 맞진 않죠. 하지만 우산을 4명만 쓰고 있다고 하면은 10분 중에 4분은 비에 맞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백일해가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작년보다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유난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0배 늘었다고 하면 굉장히 동요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즉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을 했었죠. 그 시기에는 매년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적었었고요. 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도 100일에 관련 환자가 거의 없었고 예.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 작년 대비를 하면은 굉장히 큰 숫자고요. 그럼 2019년 이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9년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이전보다는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 유행 이전보다는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또 다른 그래픽을 보면요. 그래픽을 한번 바꿔주시죠. 올해 월별 환자 수를 보면 또 7월에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올 7월에 8월에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도 유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일에는 계절을 타진 않습니다. 아, 예. 계절은 타진 않습니다. 보통 학교가 시작하고 나서 4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즉 학동기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학교 내 감염되고 또 그것들이 부모님한테 옮겨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고요. 아마도 3월에 개학을 하고 학교 내 또는 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다가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내 활동하고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들의 냉방기들로 공동 사용하면서 백일해가 증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절을 타는 질병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렸어요. 어른보다는 어린애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일해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이 되고 네.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이 100일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 호흡 기관지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실 때 이 기관지가 닫혀서
충분히 뇌나 우리 몸의 장기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백일해를 우핑 커프라고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데 성인들도 똑같이 감염이 되고 네. 합병증도 생깁니다. 다만 성인들은 기관지에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서는 백일해도 우리 영유아만큼 위험한 질환인 건 똑같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갓난아이 낳은 집들 이야기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보고 싶으면 백일해 예방주사 맞고 오라는 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주사 맞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십시오 하면은 폐렴구균, 폐렴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코로나, 대상포진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파상풍은 매 10년마다 맞는다 하시는데 그 파상풍 예방접종할 때 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백일해입니다. T대비라고 하는 이 백일해가 포함되어 있는 예방접종은 성인에서도 매 10년마다 예방접종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의 임신 주수 26주에서 37주 사이에 인플루엔자 독감과 더불어서 예방접종을 꼭 권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임신부 분이 집에 계시면 남편 외에도 네 분 부모님 그리고 돌봄 주시는 가까운 가족분들도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바로 백일해 예방접종입니다. 네, 백일해 나이와 계절에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고 예방접종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